간단하게 이렇게 자기소개를 할까요? 하고 시작을 할게요. 뭐 다 이쪽부터 하시죠. 예. 예, 반갑습니다. 고수동에 대해서 좀 위로를 느끼고 지금 한 2분 정도 왔거든요. 그 송 좀 더 상세히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온 전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오늘 처음 그 강의에 좀 참석하게 됐습니다. 홍훈다고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OS에서 일하고 있는 김민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블록체인에서 일하고 있는 고성훈입니다. 블록체인 OS에서 일하고 있는 김문현입니다. 본인. 아, 예. 블록체인 OS에서 일하고 있는 김영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블록체인 OS에서 CEO를 담당하고 있는 최영관입니다. 제가 이거 화요 모임 할 때마다 이제 국내 동향을 발표를 하는데 제 목소리가 작다고 볼륨을 최대로 해놔도 잘 안 들린다고 목소리를 좀 크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광주에 갔더니 저번 주에 갔었는데 광주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목소리 좀 키워야 되겠구나, 안철수 마냥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부터는 좀 목소리를 좀 크게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내 동향과 관련해 가지고는 1년 반이 넘었고요. 매주 변화되는 게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좀 발표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발표한 내용들도 다 유튜브에 올리니까, 근데 요즘에 보니까 유튜브에 한 번 올리면 조회수가 1000회가 넘더라고요.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내용이 어렵지도 않고 하니까 아마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주일간의 동향에 대해서 비트코인부터 먼저 항상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비트코인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비트파이넥스라고 하는 그 거래소가 그 달러와 관련해서 입출금이 좀 안 되고 있다라는 걸 저번 주에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그때는 그렇게 큰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금액도 한 8,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고 해서 큰 게 아닐 거다 생각했는데, 이제 돌아가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내용이 좀 심각하게 돌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은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그 입출금 자체가 입금, 출금 전부 다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이 됐고요. 이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US 달러를 바로 출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알트코인 중에 그 T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US 달러 T라고 하는데 쓰기는 그렇게 명시하는데 그걸 통해서 그 비트파이넥스에서 그걸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그 웰스파고라고 하는 은행을 통해서 그 US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보내서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걸 막은 겁니다. 보니까 그걸 막아서 그게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OK 코인이랑 BTC, 자포 이런 데도 지금 다 달러가 입출금이 중단이 됐습니다. 다 중단이 됐는데 여기들이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 대만에 있는 은행들을 다 거래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법인 계좌인데 법인 계좌에서 출금이 안 되는 겁니다. 대만이
그 핀테크 쪽이나 그 다음에 이 금융 관련해 가지고 제재나 이런 것들을 되게 좀 약하게 해서 많이 유치를 하려고 뭐 테러 방지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규제들을 상당히 좀 완화한 상태에서 대만 은행들이 운영을 했는데, 그래서 거래소들이 대부분 대만 은행들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OK 코인도 그렇고 BTC도 그렇고 비트파이넥스도 그렇고 여러 군데 거래소들이 거기를 이용했는데, 이번에 그 미국에서 그 테러 방지법과 관련해서 규제를 좀 강화했습니다. 강화하면서 그걸 대만 은행들이 그걸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대만 은행들이 그 US 달러의 거래를 뭐 더 이상 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출금들을 다 정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시켜놓은 상태여가지고 지금 좀 문제가 좀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전체 차트를 보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S 달러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그 특정 거래소에서 이제 그 입출금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형태를 좀 띠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겁니다. USDT라고 하는 건데요. 이 토큰인데 달러랑 1대1로 연동이 된다. 자기네가 다 백업을 받아놓고 그걸 그대로 해서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USDT라고 하는 토큰을 윌스파고라고 하는 미국의 은행에서 이것들을 그 US 달러로 바꿔줬는데 이거 자체를 지금 출금 정지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USDT, 그러니까 티더라고 하는 건데요. 1달러로 계속 유지가 되다가 쭉 떨어졌습니다. 지금 가격이 0.9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네들은 백업을 뭐 자기네가 토큰 발행한 것보다 훨씬 더 US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근데 내용에 보면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 자기네는 그 화폐를 바꿔줘야 될 법적 권리가 없다라고 그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자기네가 다 백업을 해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 줘도 그만이에요. 그런 상태여서 그 여기에 대한 그 신뢰가 지금 뚝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비트파이넥스가 사실은 US 달러의 거래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는데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그 USDT라고 하는 토큰으로 바꾸는 게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이 다른 가상화폐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다 삽니다. 사가지고 그걸 전부 다 다른 거래소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파이넥스에서는 거래량이 확 줄었습니다. 확 한 30% 정도가 줄었고요. 그리고 가격도 다른 데보다 한 8%에서 한 10% 정도 더 비쌉니다. 비트파이넥스에서 비트코인을 살려면. 그래서 지금 1250불 정도 하는데 비트파이넥스에서는 지금 한 1350불 정도, 100불 정도 더 비쌉니다. 더 비싸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그 영향 때문에 사실은 비트코인이 오히려 더 올라가는 이상한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145만원 정도 하는데 145만원보다 아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게 같은 영향입니다. 요거에 같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조금 더 왜곡돼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가격은. 그 다음에 비트코인과 관련해 가지고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 프랑스 대선이 아마 그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프랑스 대선이 지금 결선 투표가 7일 날 있습니다. 7일 날 있는데, 물론 여기에 중도파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 이름이 마크롱인데, 이 사람이 중도파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사회당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회당에서 탈당을 해서 지금 창당 8개월 만에 대선에서
1차 투표에서 1등을 했는데요. 이 마크롱이 만든 이 정당이 사실은 그 지금 현재 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원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정당인데 대선에서는 1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위를 한 게 이제 르펜입니다. 르펜. 르펜이 이제 극우 정당인데 이 프랑스의 극우 정당이 르펜이 2위를 한 건 좀 의미가 좀 있습니다. 여기 뭐 반이민 정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유로를 탈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도 르펜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1등과 2등 사이에 그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한 4% 정도 차이 났었기 때문에 결선 투표로 하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그 르펜이 극우 정당에서 탈당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자기의 극우적인 그러한 것들을 그 벗기 위해서 어쨌든 탈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는 사실은 그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공화당이나 기존의 지금 현재 사회당, 그러니까 사회당이 현재 대통령으로 있죠. 그 집권당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1등을 했던 마크롱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를 하고 있고 지지선을 했습니다. 근데 집권당 사회당은 지금 현재 그 1차 대선에서 5위 했습니다. 5위. 그러니까 완전히 몰락을 했고요. 사회당 자체는 몰락을 했고 사회당에서 나와서 새로운 정당을 만든 마크롱이라고 하는 사람은 1위를 했고 이 사람은 그 아주 친기업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회민주주의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근데 르펜이 될 가능성은 조금 적습니다. 왜냐하면 르펜이 워낙에 극우적이고 그 다음에 반이민, 그 다음에 EU 탈퇴 뭐 이런 것들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아마 될 가능성은 적은데 만약에 르펜이 되면 아마 가상화폐 가격은 아마 폭등할 겁니다. 아마 그 불확실성 때문에 폭등을 할 것 같고요. 근데 르펜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이 전부 다 르펜을 제외한 나머지 그 같이 대선을 치렀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르펜이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이 마크롱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41살인가 40살인가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고 어쨌든 이게 아마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적인 영향들을 아마 7일날 대선이 끝나고 나면 영향이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보이고 근데 워낙에 선거라고 하는 게 뭐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도 안 될 줄 알았는데 됐으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안 될 줄 알았는데 된 거 마냥 여기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프랑스도. 그래서 이거는 그 7일까지는 아마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 있을 것 같고요. 르펜이 되면 어쨌든 가상화폐 가격은 엄청나게 뛸 겁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일 답이 나와요. 7일날 선거하고 8일날 정도 나올 겁니다. 예. 우리나라 대선이 뭐 9일인데 뭐 우리나라 대선은 뭐 해보나 마나일 것 같고요. 프랑스는 좀 변수가 좀 많습니다. 그다음에 코인별 이슈랑 뭐 간단한 뉴스들인데 라이트코인이 세그위트로 전환하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저번 주에 거래소들과 채굴자들이 다 모여서 그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해가지고 그 지금 현재 라이트코인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4달러, 15달러까지 올라갔죠. 저번 주만 해도 10달러 정도 됐었는데 또 이제 합의가 되면서 한 4, 5달러 정도 더 올라간 거죠. 아마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라이트코인은 세그위트로 완전히 전환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이 사진이 이거랑 관계가 없는 사진인데 여기
원래는 이렇게 차례차례 넘어가야 되는데 순서가 이게 안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해시 파워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저번 주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더 늘어나면서 가격도 또한 비슷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고, 아마 이거는 POW로 진행하는 동안은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이더리움 가격은 올라갈 것이라고 보이고요. 이거와 더불어서 이더리움 클래식도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3달러까지 올라갔죠, 지금. 1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니까 뭐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은 계속적으로 해시파워가 증가하면서 아마 가격도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개발진들이 POS 도입을 고려한 새로운 게스라고 하는 지갑인데요. 이거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차기 버전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제 버전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아마 POS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POS가 도입되는 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POS가 도입이 되면 실제로 많은 수의 그 채굴자들이 그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그 다음에 Gca시로 다 옮겨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GPU를 돌려서 캘 수 있는 코인으로 아마 대부분 옮겨갈 겁니다. 대부분 옮겨갈 거고, 대신에 이제 POS로 하면서 이제 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노드를 운영을 하겠죠. 이거는 뭐 약간의 보안의 위험성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POS로는 넘어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원래 이게 크라켄 사진인데요. 그 지금 통화가 그 아까 다른 거래소들은 지금 통화를 지금 입출금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크라켄이라고 하는 거래소는 지금 세 가지 통화를 24일 어제부터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러랑 파운드랑 유로 이 세 가지를 입출금이 가능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크라켄의 이게 사장입니다. 이 친구가 사장이고, 요 옆에 있는 친구가 그 크라켄의 고문 변호사인데요. 우리나라 교포 2세입니다. 교포 2세고, 여기가 일본에서 원래 그 크라켄이 상당히 좀 많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마운트 곡스 정리하는 것도 크라켄이 거의 다 대리로 맡아서 했고요. 그리고 크라켄은 그 로저버가 투자한 그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그 전에 뭘 했냐면 그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 했던 친구인데, 이제 크라켄으로 바꾸면서 처음에는 거래량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상당한 거래량을 가지고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일본과도 그러니까 일본과도 정부와도 관계가 좋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찌됐든 재밌는 건 크라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거래소들은 다 막히는데 크라켄만 이렇게 입출금이 지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아이러니하긴 한데, 아마 일본을 근거로 해서 아마 이것들을 입출금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와 이제 그 제휴한 휴메니크라고 하는 데가 지금 ICO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근데 여기가 러시아 사람들이 기반으로 하는데 룩셈부르크에 있다고 하는데요. 휴메니크라고 이제 저희와 이제 전략적 제휴를 했다고 어제 이제 이렇게 미디움에 저희가 올렸고, 그래서 이 사이트에 가보면 저희 그것도 붙어 있습니다. 저희도 붙어 있고, 여기가 보면 그 블록체인 개발자 중에 좀 유명한 친구인데 알렉스 포크라고 하는 친구랑
인공지능 전문가인 뭐 드리미트 카멘스키, 뭐 러시아 사람인지 알겠죠.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해서 설립한 회사고요. 근데 이 회사가 좀 주목받는 게 이제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앱으로 해가지고 그 은행 계좌가 없어도 이제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그 은행 계좌가 없는 한 전 세계 20억 인구를 대상으로 뭐 스마트폰 앱을 깔아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27일까지 지금 ICO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 인식이랑 그 다음에 사진으로 그 사람의 개인 인식을 해가지고 그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용자를 흡수를 하겠다는 게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아시아권에 대한 그 전략적 제휴 파트너로 이제 저희 회사를 한 거고, 저희 회사가 이제 아시아 쪽에서 이쪽이랑 같이 이제 아마 진행을 하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보고서를 23일날 엊그저께 발간을 했습니다. 영문으로 발행을 했고요. 홍익대에 있는 교수님들이랑 그 다음에 그 한국은행에 있는 분이 같이 했는데, 이 보고서가 좀 재밌습니다. 뭐 가상통화가 법정통화를 대체할 수 없다는 내용이 골자고요. 그러니까 크립토커런시가 법정통화를 대체할 수 없다는 내용이 보고서의 결말입니다. 결말인데 왜 그러냐가 더 이게 상당히 웃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썼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법정통화가 개인정보 보호랑 익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법정통화가 실익이 더 크다 라고 판단해서 가상통화가 법정통화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냈어요. 이게 참 웃긴 게, 물론 그 화폐로서 그냥 종이 화폐로서 가지고 있으면 뭐 익명성을 가진 건 당연하겠고, 그 다음에 그 화폐를 쓰면 뭐 개인정보 보호도 된다 뭐 이런 건데, 사실은 가상통화가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랑 그 익명성을 가지고 있는 거에 더 특화되어 있는데, 왜 이런 그 결론을 내서 법정통화를 가상통화가 넘어갈 수 없다라고 했는지는 참 약간 의아스럽습니다. 어쨌든 이 보고서 내용이 23일날 발간이 됐고요. 영문으로 발간이 됐습니다. 영문으로 발간이 됐고, 한국은행에 들어가시면 한참 찾아야 됩니다. 보고서 찾으려면. 근데 어찌됐든 이거는 좀 근데 좀 비약이 좀 큰 게 아닌가. 이 결론을 이렇게 내기 위해서 그냥 법정통화가 익명성이 더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가 더 뛰어나다라고 그 좀 부풀린 거 아닌가. 결론을 그렇게 내기 위해서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영문으로 발행을 해서 해외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기사를 냈더라고요. 기사들을 좀 많이 내가지고, 그래서 좀 내용은 좀 제가 봤을 땐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 정부에서 암호화폐위원회 설립하고 규제 방향들을 세울 것이라고 저번 주에도 제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발표를 했었는데, 인도가 이제 작년 11월에 화폐 개혁하면서 사실은 그 암호화폐 자체가 인기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비트코인이 뭐 거의 한 30% 이상 더 비쌌으니까요. 거래소에서, 인도 거래소에서. 우노코인이라고 하는 그런 거래소가 있는데, 거기서 다른 나라보다 한 30% 정도 비싸게 거래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폐 개혁하면서 바꿀 수 있는 화폐가 뭐 3만 원인가 우리나라 돈으로 3만 5천 원 뺏기 1인당 못 바꾸니까 그거를 11월 20일까지 했었죠. 그 전에 이제 다 바꿔놔야 되고, 안 그러면 다 태워버리든가 그랬어야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암호화폐 자체가 상당히 인기가 올라서 인도에서 거래량이 엄청 올라가고 전 세계에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그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올라가는데 많이 일익을 담당을 했는데,
5월 15일부터 20일 사이에 이제 자금 세탁법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 관련해서 권고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인도 중앙은행에서 그 권고안을 발표하고 바로 3개월 안에 그 규제안을 마련해 가지고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 여름에는 인도에서 이제 규제를 시작한다는 얘기겠죠. 규제를 시작한다는 얘기고, 규제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에 대해서 합법화시키겠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같은 얘기고, 그러면서 거래소랑 채굴하는 데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계획을 뭐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인도인의 40% 자체가 은행 계좌가 없습니다. 현재 은행 계좌가 없어서 사실은 그 암호화폐라든가 가상화폐로서 이 사람들이 흡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모니터링하고 세금 부과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인도는 앞으로도 인구가 이제 전 세계에서 1위가 될 텐데, 여기는 계속적으로 아마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고, 또 인도가 나름대로 또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잘하기 때문에 그 지속적으로 이제 관찰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했는데 아마 이게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PPT가 이게 원래는 가려져서 이게 안 나와야 되는 건데, 잠깐만요. 이거를 가려가지고 이게 뭐 어쩔 수 없네요. 어쨌든 헤지펀드의 거물이라고 하는 마이클 로보그라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순 자산의 한 10%를 비트코인이랑 이더에 투자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밝혀진 건 없습니다. 제가 막 찾아봤는데 도대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10%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나 했는데, 이 사람이 있는 회사가 그 헤지펀드 회사가 보니까 투자할 때 보니까 뭐 1억 5천만 달러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 보면 그 억만장자라고 합니다. 어쨌든 상당히 큰 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자산의 10%를 비트코인이랑 이더에 투자를 했다고 발표를 CNN을 통해서 했습니다. 뭐 CNN에서 인터뷰할 정도면 어느 정도 큰 손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가격에도 많은 영향들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 부분이 뭐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블록 사이즈 늘리는 거 관련해 가지고 뭐 하드 포크냐 소프트 포크냐를 놓고 계속 논쟁이 있었는데, 다시 재정비를 해서 아마 다시 또 붙을 것 같더라고요. 그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그위트랑 그 다음에 언리미티드랑 해가지고 다시 또 재정비해서 다시 한번 또 붙으려고 열심히 뭔가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세그위트는 이번에 한 번 더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 언리미티드 다시 또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인데요. 저인데. 보스코인 관련해가지고 컨셉 버전 데모데이를 저희가 5월 2일 날 저기 선릉에 가면 그 디캠프라고 있습니다. 은행권 창업 지원 재단인가 그러는데 디캠프 6층에서 오후 2시부터 저희가 합니다. 오후 2시부터 저희가 개최를 하고요. 그 내용은 제가
하고 뭐 2일날 오시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데모를 하면서 뭐 트러스트 컨트랙트와 관련한 간단한 저희 시연들을 할 겁니다. 시연들을 할 거고, 뭐 후원이 뭐 핀테크 산업협회랑 뭐 핀테크 포럼, 뭐 플랫폼 포럼,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20억 명한테 스마트폰 앱으로 뱅킹을 제공한다고 하는 데가 후원으로 해서 들어와 있고요. 어쨌든 그 온오프믹스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웬만한 분들은 저희가 이메일로 저희가 안내를 좀 드렸고요. 오늘부터 이제 홍보하기 시작했는데 뭐 어쨌든 뭐 200명인데 총 들어갈 수 있는 게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아마 이거보단 더 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폴로닉스에서 이번에 17개 알트코인들을 상장을 폐지하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5월부터는 이제 없어집니다. 지금 요 밑에 있는 건데요. 뭐 별로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꽤 거래되던 것들이 있었는데 폐지를 한다고 폴로닉스는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래소입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 있는 거래소고요.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알트코인에서는 상당히 상장되고 싶어하는 거래소죠. 거래소 중에 하나인데 뭐 상당히 많은 알트코인들이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17개 정도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해서 나머지 코인들 뭐 100여 개 정도 되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뭐 폐지의 그 기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여기도 개발들을 아직도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인데 왜 폐지를 하느냐고 물어봤는데 폐지 사유를 알려줄 수 없다라고 뭐 그렇게 답장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 거래소가 그 갑인 상태죠. 지금 폴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고 뭐 나중에 뭐 저희 코인도 이제 보스코인도 나오게 되면 폴로닉스에도 상장을 요청을 하는 게 근데 어느 정도 아마 거래량이 되면 본인들이 알아서 그 상장을 시킵니다.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상장을 시키니까 거래량만 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이게 그 파워포인트가 제가 봤을 때 조금 약간 그 렉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순서 다 해놨는데 이게 제대로 잘 나오지가 않네요. 어쨌든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